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전은요, 최근 좀 엇박자 내고 있는 정책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 자체도 좀 흔들리는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대체 뭐가 문제일까, 또 뭘 수정해야 될까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환율 1,480원 이야기를 했는데 당국은 1,480원이 아니라 1,477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환율이 또 저렇게 올랐지? 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언제 나오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장 마감 직전이었습니다. 오후 3시 29분에 갑자기 환율이 삐쭉 솟아 올라가지고 1,481원 10전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480원, 여기 작전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1,480원 뚫리면 답 없다. 1,500원 아닙니다. 1,480원 뚫리면 진짜 위가 열려서 그때부터는 투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 우리 아무리 외환 보유고 뭐 서학개미 투자 잔고 쌓여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부랴부랴 이게 또 아닌 걸로 됐어요. 그래서 내막을 좀 보니까 당국이 해명이 나왔는데 그 81원이 주문 실수였다. 주문 오류였다. 그래서 매도한 쪽과 매수한 쪽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달러를 상방 양쪽 모두가 합의하에 이 계약을 취소했다. 그러니까 1,481원은 아닌 거다라고 해서 차트에도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분명 거래는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1,477이 장중 최고가였었는데 시장은 의심하죠. 이거 이미 1,480원에 뚫린 건데 워낙 그런 민감하니까 당국이 뭐 이거 음모론입니다만 압박해서 계약 취소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저 1,481원, 그건 아니라고 치고요. 진짜 뭐 주문 오류라고 쳐도 1,477도 좀 말이 안 되죠. 왜냐? 그 전날 또 주말에 긴급회의 하면서 어떻게든 외환당국이 들어가겠다 얘기를 했고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드렸었잖아요.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액지, 원래는 전술적 환액지 5%입니다. 근데 전략적 환액지 10% 이야기를 했고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도 1년 더 연장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외환 스와프라는 게 해외 자산이 이제 780조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10%까지는 환액지를 걸어서 달러 매도를 칠 수 있게 해놨고 650억 달러 외환 스와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쭉 우리가 보험료 납부하면 연금이 그 돈 가지고 해외 투자할 때 달러로 바꿔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신규로 달러를 빌리지 마. 우리 외환 보유고에 달러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그거를 빌려줄게. 그러면 이건 달러의 신규 수요는 아니죠.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갖다 쓰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외환 보유고를 채워 넣어. 뭐 이런 카드입니다. 이것까지 나와 있어서 실제로 1,463원대까지도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장 시작하자마자 어제 1,477을 가니까 이거 뭐야도 했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느닷없이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책, 뭐 일명 뱅크런 훈련이라고 하는데 뱅크런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뭐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나올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법인이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이런 대출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출 채권을 담보받아서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이 유동성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1월부터 한다는데 이걸 왜 미리 발표하냐 했더니 그럼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법인들이 대출 채권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돈 빌려주세요 할 때 그 대출 채권의 적격성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미리 좀 발표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뭐 담보도 BBB 마이너스부터 뭐 하고 부도 확률은 1% 내에 법인이 갖고 있는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갈 거다라고 해서 이건 안전하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여러분 말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뱅크런 대비책이 뭡니까? 그러면 시장이 안 그래도 특히 외환 시장이 불안한데 한국은행이 느닷없이 뱅크런 뭐 관련한 긴급 점검 대비책을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뭐 진짜 문제 있나? 왜냐하면 좀 그동안도 뭐 미스테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달러를 저렇게 벌어들이는데도 환율 안 떨어지고 뭐 충분하다는데도 안 떨어지고 서학개미 탓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있나? 왜 유동성 위기 훈련을 하지?
뱅크런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마치 영국이라든가 지난번 실리콘밸리 사태처럼 거기 막 캘리포니아 막 그쪽 그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주민들이 가가지고 막 돈 찾으러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 달려간다는 건데 이거 진짜 있나 보다. 유동성 위기가 오나 보다 하고 몇몇 대기업들 PF 프로젝트 그 파이낸싱 해결 안 됐나 보다. 뭐 L그룹도 계속 지금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대형 그룹 하나 부도 나는 막 소문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요. 그 너튜브 이렇게 가보십시오. 지금 웬만한 경제 유튜브들 이제 우리 어린애들 말로 어그로 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한국은행 뱅크런 대책 가지고 뭐 지금 막 별의별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한국은행이 버젓이금 외환 잡는다면 이런 걸 굳이 이때 꺼냈어야 되냐? 왜 엇박자를 내냐? 국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까지 얘기를 국민연금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걸 내서 스스로 망치느냐? 이제 이런 비난이 속출하고 있고 전일날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국민연금이 대통령 앞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좀 했었는데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상향 검토한다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성주 이사장이 요번에 국내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좀 지침을 바꿔가지고 더 국내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놓고 보면 14.9%예요. 우리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규칙으로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위로 5%, 밑으로 이제 마이너스 5%가 가능을 한데 현재 국내 주식이 올라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전체 1,300조의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15%를 넘어섰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9%까지가 가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대통령 앞에서 업무 보고할 때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 그런 좀 막 잘난 척, 그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올랐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유가 19%까지 있다면은 연내에 19%까지 채워준다, 뭐 이 정도까지 간다든가 내년에 비중을 늘려서 그럼 14.9가 아니라 16%로 늘린다든가 이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원했는데 어제 보면은 거의 자화자찬, 뭐 국민연금이 투자 잘했다라는 뭐 이런 거고 뭘 실행에 옮긴다라든가 하나가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어제 그제 정말 외국인들이 투매를 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신용 많이 쌓여서 불안한데 이 국민연금의 업무 보고가 전혀 와닿지 않았다. 이런 또 비난이 많았었고 매일매일 코스닥 쪽에서 기다리는 거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잖아요. 원래는 이달 초에 나왔어야죠. 적어도 첫째 주 끝나면 나왔어야 되는데 간간무소식인데 이게 언제 나올까 봤더니 지금 이번 주 금요일 19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왜냐 봤더니 이날이 금융위원회가 또 이재명 대통령 앞에 대통령과 업무 보고가 있는데 이때 내놓는다는 이제 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9일이면 요번이 울트라 슈퍼 위크잖아요. 다 끝나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는 또 크리스마스 때문에 쉬고요. 그 다음 주는 또 납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거래일 안 남은 상황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너무 타이밍이 늦는다라는 겁니다. 뭐 내용은 지금 많이 공개가 됐는데 소득공제, 뭐 벤처펀드에 대해서 소득공제 여기 투자하면 상향하는 거고 연기금에서 코스닥 비중 확대, 뭐 기존에 3.4, 3.5를 5%까지 늘린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확정됐으면 왜 이걸 19일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뭐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통령 업무 보고면은 내용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월요일 날 먼저 좀 공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19일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고 만에 하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일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또 이런 뭐 트럼프의 특별 연설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하방으로 터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반대 매매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27조 신용융자고요. 여기에 코스닥의 신용만 뭐 10조가 걸려 있거든요. 물론 이런 말 가능하죠. 누가 뭐 비투자하래, 뭐 신용 쓰래라고 또 비난하면 좋겠지만은 약간 정부가 부추긴 면도 있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내놓는다 하면서 이제 코스닥에 저렇게 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중요한데 활성화 대책을 왜 안 내놓을까? 지금 외국인들 오늘 일단 봐야 되겠지만 코스닥을 또 막 대량 사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답답함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거래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10위 중에서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 투경을 걸려 있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초대형주에 투자 경고를 건다라는 이게 이 거래소의 방침이 말이 되나? 물론 이제 거래소가 앞으로 이번에 끝나고 나면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는 투경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또 시장 대비 수익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이 뭐 2,500에서 3,000, 4,000 갔으면 당연히 시총 10위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걸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이번 주 또 다음 성탄절까지 문제 없이 지나가면은 괜찮겠지만은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 거래소의 뜬금없는 투자 경고, 투경 지정 때문에 또 안 그래도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론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가 다 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잖아요.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도 고쳐야 되는 거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저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나오고 좀 제대로 좀 정교한 부분도 하나 있고 환율 관리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너무 손 놓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뜬금없는 이런 뱅크런 위기 대책 같은 걸 나오면서 스스로 원화를 더 활용을 급등시키는 이제 이런 행태들을 좀 지양해야 좀 우리 투자자들도 4천에 걸맞는 또 그런 이제 마음도 신뢰도 갖고 있지 않을까 당국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작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